전설야담. 그대는 어이하여 우시오. 전라도 남원에 양생이란 자가 있었습니다. 성격이 호탕한 데다 가세가 풍족해서 자칭 풍류나마라고 자처하며 지냈습니다. 사내가 세상에 태어났으면 한바탕 놀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북쪽 평양에 미녀가 무척 많다고 하더군. 그는 평안도에 명기가 많다는 소문을 듣고는 한 번 가서 실컷 놀고 오리라 마음먹었는데 거리가 제법 멀기에 길을 나서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일가되는 사람이 정주 목사로 부임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런 마음이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정주는 평양보다 북쪽에 있는 고을이며 교통요충지라서 물산이 풍부하고 평양 못지않게 명기가 많았습니다. 이참에 한번 가봐야겠어. 양생은 쌀을 몇백 석 팔아서 말 두 필에 돈을 가득 싣고 정주로 갔습니다. 축하 인사를 드리려 왔습니다. 양생이 이렇게 말하자 목사는 양생을 위해 술자리를 베풀고 나서 미모가 뛰어난 명기 하나를 골라서 천침을 시켰습니다. 천침은 첩이나 시녀 등이 잠자리에서 모심을 이루는 말입니다. 양생은 마치 첫날 밤을 맞은 듯 잔뜩 기대에 차서 이부자리에 들었고 기생은 갈고 닦은 기술과 교태로 양생에게 황홀함을 안겨주었습니다. 내가 정령 선녀로구나. 양생은 이 명기에게 첫날 밤에 정을 쏟아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기생은 양생에게 가진 아양을 떨며 더불어 즐겁게 지냈습니다. 양생은 정주에서 3년 동안 묵으면서 가지고 간 재물을 모두 털어버리니 남은 것이라곤 몸에 걸친 해진 옷과 나귀 한 마리가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기생은 양생을 박대하지 않았으나 양생 본인이 위축되어 왠지 모르게 눈치가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고향에 다녀와야겠구나. 결국 양생은 처량한 모습으로 정주를 등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기생은 꼭 다시 오라는 말로 양생에게 인사했고 그 기생의 남동생이 말고삐를 잡고 종로까지 전속 나왔다가 차마 돌아서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역시 3년간 얼굴을 보고 지냈던 양생에게 정이 들었던 까닭입니다. 울지 말거라. 나도 슬프단다. 양생은 몹시 슬퍼하는 기생 남동생에게 작별 기념 삼아 뭐라도 주고 싶었지만 남은 게 없으니 줄 물건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때 문득 가죽신 한 켤레를 신고 있다는 사실이 생각났습니다. 양생은 주저하지 않고 가죽신을 벗어서 그에게 던져주고 자신은 맨발로 나귀 위에 앉아 혼자 길을 떠났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 많았구나. 훗날에 다시 보자꾸나. 양생은 느릿느릿 여러 날에 걸쳐 고생하며 여정을 계속했는데 내내 기생을 잊지 못했습니다. 하루는 시냇가 버드나무에 나귀를 메고 나무에 기대어 앉아서 기생을 생각하니 눈물이 비 내리듯 쏟아졌습니다. 이때 어떤 장사꾼이 근처 시냇가에서 점심을 먹은 후 양생 있는 곳으로 다가와서 긴 한숨을 쉬더니 슬픔을 이기지 못하겠다는 듯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3자가 보면 누가 더 잘 우는지 내기하는 듯 보였습니다. 자기보다 더 슬프게 우는 장사꾼을 보면서 양생이 잠시 울음을 멈추고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나처럼 슬피 울고 있어? 가족 중에 누가 죽었소? 어찌 그리 슬프게 우시오? 장사꾼이 대답하지 않고 계속 울자 양생이 또 말했습니다. 동병상련이니 우리 서로 슬픈 심화를 얘기해봅시다. 동병상련은 중국 춘추시대의 오와 월 두 나라 사이에 있었던 분쟁을 기록한 역사서 5월 춘추의 함련해전에서 유래한 말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김을 뜻합니다. 그러자 장사꾼은 연신훌쩍이면서 양생에게 무슨 사연인지 먼저 실토를 해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생이 먼저 지난 일을 토로했습니다. 나는 정주에서 3년 동안 지내고 내려오는 길이라오. 그곳에서 사랑하는 기생에게 깊이 정들었는데 나 혼자 기생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녀도 진심으로 나를 몹시 사랑했었소. 그 기생은 돈을 밝히지 않았지만 어쨌든 돈이 떨어졌기에
내 자존심이 허락지 않아 하루아침에 훌쩍 떠나게 되어 지금 여기서 행복했던 시간을 떠올리며 이렇게 우는 것이오. 이번에는 장사꾼이 사정을 말했습니다. 소인도 정주에서 한 기생과 친해서 3년 동안 있었지요. 그 기생은 그 고을 관리의 자제로부터 매우 사랑받는 까닭에 밤낮으로 그 시중을 드느라고 겨를이 없었으나 제 어미가 병이 있다고 핑계를 대고 하루에 꼭 2번씩 내 침소로 와서 뜨거운 정을 나누었지요. 그러던 것이 하루아침에 작별하게 됐으므로 이렇게 우는 것입니다. 장사꾼은 자신 역시 물품을 팔아 번 돈을 다 쓴 바람에 다시 돈을 마련하고자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대도 내 처지와 비슷하구려. 서로 사연을 파악하니 그렇네요. 두 사람은 상대방 사정을 듣고 보니 더욱 슬퍼서 서로 붙들고 통곡했습니다. 묘하게도 상대의 비슷한 사연의 위로를 느끼면서도 한편으로 슬픔을 자극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두 사람은 시냇가에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얼마를 울다가 양생은 갑자기 궁금한 점이 있어서 또 장사꾼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던 기생 이름은 무엇이오? 농선이라고 하는 20살 된 예쁜 애였습니다. 미모가 으뜸이었지요. 무엇이? 농선이라고? 기생 이름을 들은 양생은 깜짝 놀라 반문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농선을 아십니까? 장사꾼이 반문하자 양생은 대답 대신 째려봤습니다. 알고 보니 양생이 서로 사랑한다고 믿었던 기생은 딴 곳에 장사꾼 새서방을 두고 하루에 2번씩 만나러 나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기생을 효녀로 생각해서 믿어주고 기특하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양생을 철저히 속이며 양다리를 걸쳐 양쪽으로 돈을 번 것이었습니다. 장사꾼 역시 기생에게 속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장사꾼은 양생의 성난 얼굴을 통해 기생이 말한 사또자재가 사실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동시에 두 사람은 울음을 그쳤습니다. 매력을 알고 난 양생은 장사꾼을 매섭게 노려본 뒤 나귀에 올라 집으로 향했습니다. 돌아가는 내내 치솟는 분노를 다스리느라 애먹었고 2번 다시 정주 기생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